여러분, 어서 오세요. 오늘의 꿀정보, 공여사 치부책 슬쩍 열어봅니다. 놓치면 손해예요. 얼른 따라오세요. 여름이 되면 어르신들께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에어컨은 있긴 한데 잘 안 써요. 전기세가 무서워서요. 실제로 한 어르신은 에어컨을 아껴 쓴다고 하루에 두세 번만 짧게 켰습니다. 그런데도 전기세는 12만 원이 나왔습니다. 옆집은 하루 종일 켜놓고 살았는데 2만 8천 원만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전기세는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이 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사실은 에어컨을 짧게 켜는 것이 전기세 폭탄의 원인이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을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잘못도 아니고 누구도 제대로 알려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글을 통해 에어컨을 오래 틀어도 전기세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 그리고 정부가 주는 최대 70만 원 지원금까지 전기설비 전문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저는 15년간 에어컨 설치와 유지관리만 해온 김태성 기술전문기사입니다. 복지관, 요양병원, 아파트 단지, 경로당 등에서 수천 대의 에어컨을 만져봤습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에어컨이 고장이 아니라 잘못된 사용법 때문에 전기세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을 볼 때였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7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이번 여름은 전기세 걱정 없이 시원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30분 외출에도 에어컨을 꺼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밖에 잠깐 나가는데 에어컨은 꺼야죠? 안 그러면 낭비 아닌가요?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실은 그게 전기요금 폭탄의 시작입니다. 특히 인버터형 에어컨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겐 치명적인 실수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어컨은 처음 켜는 순간 가장 많은 전력을 소비합니다.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다시 켜면 에어컨은 실내 온도를 빠르게 낮추기 위해 실외기를 최대 출력으로 가동시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30도까지 올라간 방을 다시 26도로 맞추기 위해 처음 몇 분 동안 에어컨은 말 그대로 폭주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간을 전력 폭발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소비되는 전기는 평소 유지할 때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마치 시동을 걸고 언덕을 급가속하는 자동차처럼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연료, 즉 전력을 태우는 거죠. 반대로 에어컨을 계속 켜놓은 상태에서는 실내 온도가 이미 낮아져 있으니 실외기가 잠깐씩만 돌면서 유지만 해주면 됩니다. 이건 고속도로에서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차와 비슷합니다. 연비가 좋고 힘도 덜 듭니다. 그렇다면 언제 꺼야 할까요? 90분 이상 외출할 땐 꺼도 괜찮습니다. 그 이상이면 유지하는 전력보다 껐다 다시 켤 때가 더 절약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트, 병원, 산책, 미용실 정도로 1시간 이내 외출이라면 에어컨을 끄지 않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저는 실제로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 같은 모델의 에어컨을 사용하는 두 집에서 한 집은 외출할 때마다 에어컨을 끄고 다른 집은 계속 켜놓았을 때 전기세가 무려 5만 6천 원 차이가 나는 걸 직접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달 동안 자잘한 외출이 얼마나 많은가입니다. 매일 3, 40분씩만 껐다 켜도 한 달이면 수십 번, 실외기가 수십 번 폭주하게 되는 셈이죠. 많은 어르신들이 더워서 잠깐만 켰다 껐는데 왜 전기세가 이리 많이 나와요? 라고 하십니다. 그건 켠 시간보다 몇 번 켰느냐가 문제였던 겁니다. 이제 기억하셔야 합니다. 짧은 외출은 켜두고 나가자. 전기세 아끼려다 오히려 더 쓰게 됩니다. 이번 여름부터는 리모컨 대신 시계를 보고 판단하세요. 90분 이내면 그냥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전기세를 지키는 첫 번째 습관입니다. 제습 모드로 돌리면 전기 덜 먹는다? 진실은 다릅니다. 에어컨 리모컨을 보시면 대부분 냉방과 제습 모드가 따로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람이 덜 나오고 조용하니까 제습이 전기 덜 먹는 거 아냐? 겉으로 보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습 모드는 바람 세기도 약하고 실내도 차분하게 시원해지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바람이 약하다고 전기를 덜 쓰는 건 아닙니다. 바람은 그저 느낌일 뿐
실제 전기를 잡아먹는 건 실외기입니다. 단지 바람에 강약을 조절해 줄 뿐이지. 전기 사용량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에어컨 내부 구조를 쉽게 설명드리면 실외기 바람이 나오는 부분은 드러나 있고 실외기 냉매를 압축해 냉기를 만드는 부분은 밖에 있습니다. 이 실외기가 에어컨의 심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실외기가 전기의 90% 이상을 소비합니다. 제습 모드는 실내에서는 부드럽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외기는 냉방 모드와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용하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국내 대형 가전업체의 연구소 실험에 따르면 같은 온도에서 냉방 모드와 제습 모드의 전력 소비량은 오차 범위 내 거의 동일했습니다. 즉, 제습 절전이라는 인식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렇다면 제습 모드는 쓰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제습 모드도 분명히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 오는 날, 장마철, 습도가 높아 벽지나 바닥이 눅눅한 날. 이럴 땐 제습 모드가 훨씬 쾌적합니다. 실제로 제습 모드는 냉방보다 습기 제거 능력이 2.7배 더 높다는 실험도 있습니다. 즉, 더위보다 습함이 불쾌한 날에는 제습이 더 낫습니다. 하지만 제습도 요령이 있습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제습만 돌리는 건 손해입니다. 제습 모드는 실내를 빠르게 식히는 힘은 약하기 때문이죠. 가장 좋은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처음 12시간은 냉방 모드로 실내 온도를 확 낮춥니다. 2. 이후 제습 모드로 전환해 시원함은 유지하면서 습도만 조절합니다. 이렇게 하면 실외기의 급작스러운 부하도 줄고 체감 온도는 낮지만 쾌적한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바닥도 뽀송해지고 땀도 금방 마르고 냄새도 덜 납니다. 반면 처음부터 제습만 돌리면 실내 온도는 쉽게 낮아지지 않고 에어컨은 계속 무리하게 돌아갑니다. 전기도 전기지만 몸도 시원하지 않아서 이중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엔 냉방 모드가 너무 춥다고 생각해 늘 제습으로만 돌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오히려 전기도 더 쓰고 효과도 덜한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관리하던 한 요양원에서는 모든 방에서 제습 모드만 사용하다가 전체 전기료가 냉방보다 12% 이상 더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거기 계신 실장님 말씀이 그냥 덜 시원해서 전기를 덜 먹는 줄 알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럼 정리해 볼까요? 제습은 조용하지만 전기는 냉방만큼 먹습니다. 냉방 후 제습. 제습은 전기 덜 먹는 모드가 아닙니다. 바람이 약해도 실외기는 열심히 돈다. 장마철엔 제습이 오히려 효과적이다. 처음엔 냉방으로 시원하게, 이후엔 제습으로 뽀송하게.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이번 여름 덥지도 눅눅하지도 않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세는 그냥 제습만 쓰는 것보다 확실히 줄어듭니다. 어머머,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네 하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은 공여세계에 큰 힘이 된다는 거 아시죠? 내가 치부책에 다 적어 놓을게요. 발은 시원한데 머리는 덥다? 에어컨 바람 방향이 문제입니다. 에어컨을 켜고 한참이 지나도 왜 이렇게 안 시원하지? 하셨던 적 있으실 겁니다. 바람은 분명 나오는데 방 안이 후텁지근하고 냉기가 바닥에만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 들지요. 이럴 때 대부분 어르신들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바람이 내 발끝엔 잘 오는데 머리는 땀이 안 마른다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에어컨 바람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에어컨은 바람을 맞는 기계가 아닙니다. 공기를 순환시키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에어컨을 틀자마자 바람 방향을 아래로 자기 몸 쪽으로 내리게 설정합니다. 왜요? 시원함이 바로 느껴지니까요. 얼굴이나 발끝에 찬바람이 닿으면 오 시원하다 싶죠. 하지만 이건 잠깐의 착각입니다. 에어컨은 기본적으로 냉기를 만들어내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찬 공기의 특성은 무거워서 아래로 가라앉는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뜨거운 공기는 가볍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죠. 이건 누구나 중학교 과학 시간에 한 번쯤은 배웠던 열대류의 원리입니다.
찬 공기는 아래로, 더운 공기는 위로. 이 간단한 원리를 모르면 에어컨의 50%만 쓰고 있는 셈입니다. 바람을 아래로 향하게 하면 찬 공기는 바닥에만 모이고 천장 근처, 즉 머리 높이는 여전히 덥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에어컨의 센서가 실내 온도를 감지하고 아직 덥네, 더 돌려야겠다 하고 실외기를 계속 가동시킵니다. 실제로는 바닥은 충분히 차가운데 센서는 위쪽의 덥기를 감지하니까 계속 에어컨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에어컨은 쉬지 못하고 전기세는 올라가고 몸은 시원하지 않고 불쾌함만 남습니다. 제가 직접 관리했던 아파트에서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같은 동, 같은 평수, 같은 모델의 에어컨을 쓴 두 집이 있었습니다. 한 집은 바람을 아래로, 다른 집은 위로 설정했죠. 한 달 뒤 전기세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바람을 아래로 설정한 집은 12만 4천 원, 위로 올린 집은 6만 8천 원이 나왔습니다. 5만 6천 원 차이, 단지 바람 방향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리모컨을 꺼내 들어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의 에어컨에는 풍량 또는 바람 방향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 번 누르면 바람이 아래, 중간, 위로 바뀌는 게 보일 겁니다. 항상 바람을 위로, 천장 쪽으로 올려주세요.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기냐고요? 찬 공기가 천장에서 내려와 방안을 골고루 채웁니다. 머리 위까지 냉기가 도달해 에어컨이 더 빨리 설정 온도에 도달합니다. 실외기는 빨리 멈추고 전기세는 확 줄어듭니다. 이건 감각이 아니라 측정기로 확인된 과학적 결과입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람 방향도 중요하지만 바람이 퍼질 공간이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에어컨 바로 앞에 냉장고, 장롱, 책장, 가리막 같은 큰 가구가 있다면 바람이 벽에 부딪혀 제대로 퍼지지 못합니다. 마치 선풍기 앞에 벽을 세워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기순환이 막히고 냉기는 한쪽에만 몰리고 방 전체는 여전히 덥고 에어컨은 계속 돕니다. 그러니까 전기세는 오르고 방은 안 시원한 이상한 현상이 반복되죠. 지금 집안을 한번 돌아보세요. 에어컨 앞에 가구가 가로막고 있다면 지금 당장 치우는 것만으로도 전기세가 절반으로 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람 방향은 무조건 천장 쪽으로, 공기가 순환할 수 있도록 앞 공간은 비워두기, 리모컨의 풍량 버튼을 눌러 위로 확산 설정하기. 이 작은 행동 하나가 한 달 전기세를 5만 원 이상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 더우실 땐 리모컨보다 풍량과 가구 배치부터 확인하세요. 당신이 직접 전기세를 절약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커튼만 잘 쳐도 전기세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도 시원하지 않은 방이 있습니다. 바람은 세게 나오고 실외기 소리는 요란한데도 좀처럼 실내 온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럴 땐 대부분 에어컨이 약한가 보다라고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햇빛, 특히 직사광선입니다. 여름철 실내 온도를 끌어올리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일까요? 밖에 더운 공기? 아니면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서? 둘 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가장 강력한 원인은 남향 창문으로 들어오는 태양빛입니다. 특히 유리로 된 창이나 베란다 쪽은 바깥 열기를 그대로 빨아들입니다. 이때 들어오는 건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열, 그 자체입니다. 그 열기는 어떻게 될까요? 방 안으로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벽지, 천장, 바닥, 가구에 흡수되며 계속해서 실내 전체를 덮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못 보지만 에어컨은 그걸 감지합니다. 실내 온도가 계속 올라가네 하고 판단한 에어컨은 실외기를 풀가동합니다. 결과는 뻔하지요. 전기세는 급증하고 방은 여전히 후끈후끈합니다. 제가 예전에 관리했던 어느 경로당에서는 낮 2시에 실내 온도를 측정해봤습니다. 커튼을 쳐둔 방은 27도, 커튼을 열어둔 방은 31.5도였습니다. 무려 4.5도 차이입니다.
4도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일까요? 에어컨은 온도를 1도 낮추는데 전기 소비량이 최대 7%까지 증가합니다. 즉, 4도를 낮추기 위해선 28%의 추가 전력을 소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좋은 에어컨을 써도 전기세는 올라가고 실내는 쉽게 식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햇빛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암막 커튼 또는 열차단 블라인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암막 커튼은 단순히 빛을 가리는 게 아닙니다. 빛에 포함된 열 에너지 자체를 막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특히 밝은 색, 예를 들어 하얀색, 아이보리, 은색 계열의 커튼은 햇빛을 반사시켜 실내 온도 상승을 막는 데 탁월합니다. 반대로 검은색, 남색, 진회색 같은 어두운 커튼은 오히려 열을 흡수해서 방을 더 덥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암막 커튼이 없다면 임시로도 햇빛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엌에서 쓰는 은박지나 불투명한 천을 창문에 붙이기, 창문용 열차단 필름을 부착하기, 일시적으로 블라인드를 반쯤만 내려도 열기는 상당 부분 차단됩니다. 이 간단한 조치 하나만으로도 실내 온도는 최소 2도, 많게는 5도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에어컨이 훨씬 적은 힘으로 실내를 시원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바로 전기세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제가 측정했던 어느 가정집에서는 커튼을 바꾼 이후 한 달 전기세가 11만 2천 원에서 6만 9천 원으로 줄었습니다. 방 구조도, 에어컨도, 생활 패턴도 그대로였는데 차이는 오직 창문 앞 커튼이었습니다. 또 하나,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햇빛이 가장 강하게 내리쬐는 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꼭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완전히 내려서 빛을 차단해 주세요. 그리고 선풍기 방향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선풍기를 창문 쪽으로 돌려놓으면 뜨거운 외부 공기를 실내로 빨아들이게 됩니다. 오히려 창문 반대편으로 선풍기를 틀어 더운 공기를 밖으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햇빛은 실내 온도의 주범이다. 암막 커튼, 열차단 필름 등으로 직사광선을 차단하자. 밝은 색 커튼이 가장 효율적이다. 오후 25시는 무조건 가리기. 선풍기는 창문 반대 방향으로 틀기. 전기세를 아끼는 건 에어컨을 어떻게 틀지 말고 어떻게 덜 돌리게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햇빛을 막는 것, 즉 당신의 손에 달린 커튼일 수 있습니다. 바람이 약하고 냄새가 난다? 그건 필터가 도와달라는 신호입니다. 여름이 시작되고 에어컨을 켰을 때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바람이 예전만큼 세지 않다는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에어컨도 오래돼서 그런가 봐. 혹은 에어컨이 약해진 것 같아 고장난 걸까?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건 에어컨이 고장난 게 아니라 숨을 못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주범은 바로 필터입니다. 에어컨의 필터는 사람으로 치면 폐어파입니다. 공기를 빨아들이고 차갑게 식힌 뒤 다시 내보내는 통로죠. 그런데 이 필터가 먼지로 가득 막혀 있다면 당연히 공기를 제대로 흡입할 수 없고 냉기도 약해지고 바람도 약해지며 무엇보다 실외기가 더 무리해서 돌아가야 합니다. 즉, 필터 하나가 전기세를 2배로 올릴 수 있다는 말.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겪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 댁에 에어컨을 점검하러 갔습니다. 에어컨을 켜자마자 매캐한 냄새가 났고 바람은 한참 틀어야 겨우 시원해졌습니다. 이거 오래돼서 그런 거죠? 라고 물으시길래 필터 커버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까만 먼지와 곰팡이 덩어리가 필터에 가득 들러붙어 있었던 겁니다. 색이 아예 원래 회색인지 흰색인지도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필터요? 그런 건 한 번도 닦아본 적 없어요. 몰랐어요. 그냥 틀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분은 3년 동안 필터 청소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에어컨은 분명 열심히 돌고 있었지만 필터가 막혀 있으니 공기를 빨아들이는데 2배, 3배의 힘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 집의 전기세는 한 달 평균 15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비슷한 구조, 같은 모델을 쓰는 옆집은 7만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지요. 제가 필터를 깨끗이 청소해드리고 청소 주기만 지키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그 집의 전기세는 무려 7만 8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차이는 물에 한 번 씻은 필터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필터 청소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10분이면 충분하고 누구나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 필터 청소 5단계. 에어컨 전원을 반드시 끕니다. 앞면 커버를 열고 필터를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미지근한 물에 부드러운 소리나 손으로 문질러 닦습니다. 헹군 후 그늘에서 완전히 말립니다. 필터가 100% 마른 뒤 다시 끼우고 커버를 닫습니다. 중요한 점은 절대로 젖은 채로 다시 끼우지 않는 것. 곰팡이 냄새와 감전 위험까지 생길 수 있으니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청소해야 할까요? 저는 2주에 한 번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자주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여름철은 먼지가 그만큼 빠르게 쌓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 사는 집은 창문을 자주 열지 않기 때문에 실내 먼지가 필터에 더 많이 달라붙는 구조입니다. 제안드리는 좋은 방법은 첫째 주, 셋째 주 일요일에 정해놓고 청소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한번 일정이 정해지면 몸도 기억하게 되지요. 이렇게 필터만 제대로 관리해도 바람이 더 새고 시원해지고 냄새가 사라지고 에어컨이 훨씬 조용해지며 전기세는 3만 원에서 7만 원 이상 절약됩니다. 요즘처럼 물가도 오르고 전기세도 부담되는 여름에 10분 투자로 7만 원을 아끼는 일. 이보다 확실한 절약이 또 있을까요? 오늘이라도 에어컨 커버를 열고 필터 상태를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쉽게 아주 큰 돈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리모컨에 이런 기능이 있어서 오토 AI 버튼 하나가 전기세를 바꿉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에어컨 리모컨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도만 조절해. 다른 건 뭐가 뭔지 몰라서 그냥 놔둬. 그런데 그 놔둔 버튼 하나가 사실은 전기세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마법의 열쇠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리모컨을 천천히 살펴보세요. AI, 스마트, 절전, 에코, 오토. 이런 단어 중 하나쯤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에어컨 모델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기능은 거의 같습니다. 바로 자동 운전 모드입니다. 이 버튼은 에어컨이 사람 대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작동하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우리는 그냥 눌러만 주면 됩니다. 그럼 오토 모드가 어떤 방식으로 전기를 아껴줄까요? 보통 수동 모드에서는 우리가 온도를 26도로 설정하면 에어컨은 그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무조건 최대로 돌고 심지어 도달한 이후에도 일정한 세기로 계속 작동합니다. 말하자면 쉴 틈 없이 달리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하지만 오토 모드에서는 다릅니다. 초반에는 강하게 돌지만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에어컨이 스스로 실외기 작동을 최소화합니다. 필요할 때만 짧게 돌며 온도와 습도를 유지합니다. 게다가 요즘 AI 기능이 탑재된 제품들은 방 안에 사람이 몇 명 있는지, 움직임이 얼마나 많은지, 실내 습도는 어떤지까지 계산해서 전력을 조절합니다. 이건 마치 30년 경력의 에어컨 전문가가 당신 집 거실에 앉아 매일 리모컨을 조절해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설치한 두 집에서 실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날씨, 같은 모델의 에어컨으로 한 집은 일반 냉방 모드, 한 집은 오토 모드로 돌렸습니다. 결과는 일반 모드 한 달 전기세 93,000원, 오토 모드 한 달 전기세 57,000원, 무려 36,000원 차이가 났습니다. 사용 습관이나 온도 설정은 같았고
차이는 오직 버튼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리모컨에서 이 버튼은 어디에 있을까요? 모델마다 위치가 달라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방법을 따라하면 꼭 찾을 수 있습니다. 리모컨을 자세히 본다. AI, 오토, 에코, 스마트, 절전 등의 버튼을 찾아보세요. 그런 버튼이 없을 경우 모드 버튼을 여러 번 누르면서 화면 표시가 바뀌는 걸 보세요. 오토, AI, 에코 같은 문구가 화면에 뜨면 그게 바로 자동 모드입니다. 그래도 없다면 설정, 기능, 메뉴 같은 버튼을 눌러보세요. 숨어있는 기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2010년 이후에 나온 에어컨이라면 100% 자동 모드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기능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자동 모드를 사용할 때 반드시 조심해야 할 세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처음 30분은 손대지 마세요. 오토 모드는 초기에 당신의 생활 패턴을 학습합니다. 이 시간에 계속 온도를 바꾸거나 껐다 켜면 AI가 이 집은 불안정하구나 하고 전기를 더 많이 쓰는 패턴으로 잘못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너무 오래된 에어컨의 오토 기능은 단순합니다. 2015년 이전 모델은 AI라고 해도 사실상 온도 유지 정도만 자동일 뿐 습도나 인원 감지는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일반 자동 모드만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AI는 만능이 아닙니다. 사람이 덥거나 추운 건 AI보다 당신 몸이 더 잘 압니다. 너무 춥거나 더우면 1도 정도만 조절해 주세요. AI는 그걸 기준으로 다시 배웁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오토 모드는 스스로 전기를 아끼는 스마트한 방식이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냉방 유지 절전이 자동으로 진행된다. 단, 처음 30분은 건드리지 말고 너무 오래된 모델은 일반 자동을 활용하자. 무엇보다 몸의 느낌이 가장 정확한 센서다. 당신의 리모컨에 있는 작은 글자 하나가 한 달 전기세를 3만 원 이상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제 리모컨을 꺼내보세요. 오토라는 글자, 지금 바로 눌러보셔야 할 때입니다. 정부가 전기세를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에어컨을 아껴 쓰고 바람 방향도 바꾸고 필터도 청소했는데 전기세가 여전히 부담되신다면 이 제도 하나만으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이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여름철 냉방비를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하는 국가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약 29만 원, 2인 가구는 약 4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70만 원까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거나 에너지 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간단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신청서 작성 3분이면 끝입니다. 올해 신청 기간은 이미 시작되었고 시기를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하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작년에도 수십만 명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았다고 하니 혹시 해당되시는지 모르겠다면 무조건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그리고 이 정보는 혼자만 아시지 마시고 형제자매, 지인, 마을 어르신들께 꼭 나눠주세요. 전기세를 줄이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일이니까요. 이제 다시 정리해볼까요? 짧은 외출은 에어컨 꺼두지 마세요. 냉방 후 제습으로 바꾸세요. 바람은 위로, 커튼은 낮 2시에서 5시에 꼭 쳐두세요. 필터는 2주에 한 번, 조용히 숨쉬게 해주세요. 그리고 리모컨의 버튼도 한번 눌러보시고 에너지 바우처가 있다면 꼭 신청하세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참는 걸 절약이라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는 것이 절약이고 알고 쓰는 것이 건강한 여름의 시작입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오늘 배운 것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처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도록 함께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여름이 더 이상 더위와 싸우는 시간이 아니라
시원하고 가벼운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